아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 회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유성선 교수님, 영어로 발표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간략하게 제가 토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그 해외의 ESG 평가 기준이라는 논문을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해외 흐름을 또 해외 사례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그런 그 발표였고요. 또 특히 그 국제적인 기준에 이렇게 부합하면서 이 평가 기준을 한국 실정에 반영한 그 ESG 평가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 프레임에 부합하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고 여기다가 이 평가 기준이 맞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제안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지금 그 해외의 ESG 평가 기준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를 보셨는데 무디스만 국가별로 이렇게 평가 지표고요. 나머지는 다 기업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통합되어지는 여러 가지 평가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표가 많다 보니까 통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 ESG 하면 환경, 사회, 가버넌스라고 하는 큰 측면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매트릭스가 해외에서는 어느 쪽에 좀 치중해서 가고 있는지 여기 좀 뭐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뭐 대륙별로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도 특히 지금 자율에 맡겼다가 최근에는 좀 뭐 공시와 이런 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 측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지 이게 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한국에 그렇다면은 이 국제적인 지표의 보편적인 기준을 봤을 때 한국은 어떤 지표가 좀 부족하고 반영돼야 되는지 또 부족한지 우리 기업들이 또 누락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누락된 기준은 뭔지 지표는 뭔지 어디를 보완해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최근에 그 현황의 그 지표를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보고서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런지 안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대표님이 이제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아마 안전에 굉장히 많아지고 갈등 관리, 그다음 부채 문제에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윤리경영, 인권경영, 탄소중립, 양성평등, 노사관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 해왔던 그대로 하고 계시고 갑질금지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대표님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좀 이런 분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발표하셨듯이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이렇게 규제 처벌 규정을 연계시켜서 반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도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뿐만 해도 힘든데 또 규제가 계속 많아지고 공시가 많아지고 공시들 중에 또 하나의 또 다른 규제이고 또 그린워싱 규제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법에 또 반영해서 규제 쪽으로 좀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야 되는 건지 우리도 규제를 강화시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윤성순 교수님이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명 있게 들었는데 주옥 같은 그 강연 정말 이렇게 ESG 평가 기준에 대한 해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특히 이제 프레임워크하고 매트릭스하고 리포팅 시스템 간의 어떤 유기적 연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약간 제가 느낀 점만 몇 개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13쪽 말씀을 하시는데 charity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한국 사회에는 더 공기업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념적으로도 소셜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등강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어떤 수직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많은 그런 노력을 공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매트릭스가 있는데 거기에 구성 요소를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ESG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레지스트레이션하고 주디셜 액션에서 프렌치 비질런스 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니까 리어 액티버스 온 피플 앤드 플래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목적 같은 게 여기 안 드러나 있는데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그런 말이 조금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좀 이걸 너무 저기 그 포괄적으로 쓴 건가 아니면 제가 이 원문을 못 봐서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순남 교수님께서 아주 뭐 저기 좋은 그런 그 강연을 해주셨는데 뭐 상당히 제가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화된 연구를 하셨는가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우리나라 ESG 경영에 큰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등급 평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이팅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크레디테이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도 뭐 블룸버그라든지 CDP 같은데 그다음에 MSCI 같은 거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레이팅 이밸류에이션은 잘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어크레디테이션은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보면 이제 발빠른 이제 우리나라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3월 2일 날 제가 알기로는 해외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에 앞서 가지고 그 서스테이너리틱스라는 그 해외 인증 회사가 있습니다. ESG 거기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ESG 경영에 거기 부합한 그런 그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증이라는 걸 레이팅 저기 이밸류에이션에 선행되고 그 다음에 어크레디테이션이 이제 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시멀테니어스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스피드업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인증 시스템에 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이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 사람과 해양 투자 컨설팅 대표로 있고요.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국제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제 그 작년 10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따르기로 하고 이런 합의가 되고 지금 현행에서는 아무것도 평가 지표가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유엔에서 글로벌 리스폰시빌리티 이니셔티브 이런 형태로 사실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제 이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흘러왔는데 지금은 이제 대상이 사실은 탄소 감축이라는 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그거를 이제 기업의 경영 재무제표에다가 실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회계 기준에 맞도록 이런 비용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해마다 회계 감사도 받고 인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실행이 커미먼트가 일어날 걸로 보이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비재무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활동을 기업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경영 보고서가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수님 발표하셨던 매트릭스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도 국제 상행위이든 행정 체제에 맞는 EU의 법률 아니든 미국의 법률 아니든 현재 유엔 체제에서 각국의 그 국내법으로 자국의 전략이나 행정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모두 토탈해서 어떤 매트릭스가 나올 것인가 그게 과연 하나의 ESG라는 정형화된 매트릭스에 담아서 이게 우리가 그걸 이제
재무 경영 정보까지 다 담아서 정형화된 틀로 갈 것인가. 저는 좀 사실 기대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 형태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됐던 부분들은 어떤 매트릭스, 그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온 WTO 체제나 UN 체제 플러스 ESG 그 탄소 감축에 대한 요구를 한 국제 표준 체제가 하나로 토탈된 그런 형태가 그 기업 회계 재무 보고서에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대상이 탄소 감축이 어떤 내용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실릴 것인가, 주주나 이해관계자, 국민들 그 모든 소비자들을 향해서 이 마케팅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된 인정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활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생산자와 소비자 거버넌스 체제가 우리가 이제 어떤 기획을 설계를 평가 모델을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 부합이 될 것인가, 누가 설계를 하고 이 타당성을 검증할 것인가.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인정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프렌들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아마 뭐 조금 강범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인정 평가 기관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뭐 교육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뭐 교육이라는 상품 자체가 언비저블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소비 시간 속에서 교육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과 탄소 감축과 뭐 이런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담아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좀 환경적인 부분들은 물리적인 그런 규제들을 많이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ESG 기본법이나 앞으로 우리가 뭐 법안을 발의해서 미국처럼 하나의 법률로서 커뮤니티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과제를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회를 ESG적인 그런 관점으로 잘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고 체계. 그래서 우리에게 KESG 보고서가 정말 아까 또 주영수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리나라 산업화에서 환경 규제를 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원적인 서포티브한 그런 평가 체제나 인증 체제가 잘 정립되기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뭐 윤 교수님부터 먼저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김순환 교수님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간단히 답을 하겠습니다. 사두칸 교수님 질문하신 거 3개를 주셨는데, 해외에서 선호하는 매트릭스는 어떤 것이 될 건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적 규제가 가장 먼저 된 것이 환경 규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레임워크를 따라가자면 환경 쪽의 매트릭스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잘 돼 있는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어떤 지표를 하고 부족한 거는 어떻게 되냐, 처벌 규정하고 연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영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처벌을 하면 ESG 리포트나 이런 거를 갖고 소송이나 이런 게 걸리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하는 거는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인커리지하는 형태로 그걸 잘하는 회사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처벌로 하는 거는 그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갈등 안전 규제 강화 필요한 분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기업에서 지금 안전 관련 그 리포트를 강화하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회사는 고려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대비해서 우리는 회사에서 잘 듀티를 하고 있는데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벌하고 연결돼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도 말이 좀 있습니다. 그 영국법을 모델로 좀 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법적 요건이 분명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잘 아시겠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나중에 식사할 때 변호사님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진순환 본부장님 질문해 주신 것이 체리티 관련된 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이 체리티를 굉장히 그 세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non-profit 오거니제이션 세우는 것도 변호사들이 그것도 상당히 많은 필드로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니세프 같은 데가 미국에서 본부를 두고 있는 것 자체도 그 의외가 아닙니다. 거기서 도네이션 하는 회사들한테 회계 처리 같은 거 쉽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걸 더 강화를 하려면 세제나 이런 혜택을 굉장히 잘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도 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그 주식을 기부를 했다가 그걸 전부 다 증여세를 묻어서 세금 때문에 소송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거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허인숙 대표님께서는 진수란 부장님 하나 더 하신 건가요? 매트릭스 중에 지배적인 거. 예, 예. 예. 프랑스 비질런스의 경우에는 제가 그것까지 조문까지 다 담으려고 처음에 해봤더니 페이지가 각 조항까지 딴 법도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아마 휴먼 라이트 인바이먼트 당연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문 자체가.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허인숙 대표님은 질문을 하신 건지 코멘트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IFRS가 지금 Financial Report 스탠더드를 만드는 국제기관이고 우리도 회계기준 거기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IFRS가 Non-Financial 데이터까지 리포팅을 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앞으로 IFRS 쪽의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회계기준과 비회계기준 따로 가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공시를 하게 되면 IFRS에서 지금 만든 SAPS 기준에 추가돼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준이 아마 지배적인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진순환 본부장님께서 이제 인정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당연히 그리 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평가를 총괄해 보니까 그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지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가 기관 폭발할 수 있거든요. 평가 주관 기관 또 평가위원 각자들 요구와 불만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해가는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좀 미흡하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대학에 기업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기관의 평가의 질을 일단 높여가면서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연구. 예. 늘 이 평가는 연구 기반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 기반으로 할 때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피평가 기관의 대표자들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그리고 평가 보고서에 평가 편람에 남겨야 돼요. 왜? 의견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그 타이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2개 기관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 아까 그 외국에서 그 인정받았다고 하면 그 기관은 아마 인정받고 싶을 정도의 평가 체제를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제 인정과 또 국내 기관의 인정으로 결국은 가리라 생각되고 또 아까 그
허인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주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ESG 학회가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들,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하고 평가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돼요. 평가 전문가도 들어가서 일단 시작은 바로 인정으로 가지 말고 연구를 이제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 해가면서 이제 공감대, 동의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언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예, 인정은 해줘야 되겠고 그게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그 등급의 의미는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게 최소 기준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 어느 수준은 넘었구나. 그리고 최우수냐, 뭐 우수냐, 어느 등급으로 받느냐, 플러스 같이 가주는 것이 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다 달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또 플로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한국 폐기물협회 오길종 회장입니다. 김순남 교수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량 평가로 모든 게 다 되면은 불만이 없고 그 평가 기준이 정확히 나오면 되는데 이제 지금 ESG에서 지금 이해 한정한다고 했을 때 정량 평가로 대부분 될 것 같은데 정성 평가, 정량 평가는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해해서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정성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는 혹시 느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펴볼 때 정량 플러스 정성이 혼합되어 있는데 정성은 초반에 이제 이 평가를 안 받은 기관이 처음 받을 때는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량도 이 정량 그 수치에 대해서 일정 수준을 우리는 뭐 B를 주겠다, A를 주겠다 하는 것도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게 등급으로 간다고 정량으로 간다고 반드시 예, 똑같은 등급도 아니고 예,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그 평가를 받을 때는 정성이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면 좀 추후에 지금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성을 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좀 노력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정량으로만 가도 되는데 네, 그럴 때는 또 약간의 또 문제점은 또 있어요. 예, 그 정량에 못 도달한 그 기간은 이제 완전 낮은 점수를 받으니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한 분이 계속 추가 질문을 더 하시려고 그러는데 추가 질문 조금만 하나만. 아니, 식사 시간에 질문 같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프로에 계신 분, 예, 지어서 끊어달라고.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약대 교수로 평가하면은 속에서 막 알러지가 올라올 정도로 약학교육, 약사 고시 문항 또 그 고시 문항에 대한 기준에서 또 교육 내용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 우리가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약사로서 직능은 어떤 직능하고 연계가 되는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ESG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묶어야 되지 않으려나 이거를 일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약대 모든 교육과정이나 고시 문항이나 졸업 후에 약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교육하고 연계가 얼마나 되는 걸 평가할 때도 의학 교육을 비교했을 때도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학 남이 보기에는 바로 옆 동네 같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업 내용과 이런 그 기업들이 너무 다른데 이걸 하나로 가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메타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메타 분석을 조금 더 체계적, 우리가 시스테믹 리뷰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체화해서 업종별 관리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거는 뭐 제가 뭐 사회자로서 예. 산업별로 다 차등도 가지고 지표를 만들지 않나요? 예, 현재 기업도 기업 종류에 따라서 다른 기업도 다 그 종류별로 이렇게 측정을 또 하더라고요. 네, 가중치를 부여하고 뭐 하니까 그 식사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서로 아니 질문하실 분은 식사 시간에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못 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ESG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오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 그리고 또 토론자분 그리고 참석자분들 모두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